대학 중용 노노맹자가 옛날 유교의 교과서인데 그 중용의 맨 뒤에 성인 군자는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그 주역 조목 맨 끝에 저런 글귀가 나오는데, 시왈 의금상경이라 하니 오기 문지저여라. 시왈, 시는 시전 10권을 의미를 하는 건데, 그 유교의 시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그 민중에 정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펌하는 그런 쪽으로 민중들이 읊은 그런 시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는 게 유교의 시전 10권인데 시의 뿌리지요. 그 시전에 가로되 의금상경이라, 비단 옷을 입으면은 옷이자는 입는다는 동사로 새겨줘야 되겠죠. 의금상경이라, 비단 옷을 입으면은 상경,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다가 무엇을 걸친다, 이런 동사입니다. 상자는 경상남도라는 오히려 상자가 아니고 더할 가자 뜻이에요. 비단옷을 입으면은 그 비단옷 위에다가 호옷을 걸쳐 입는다. 상이란 말이 그 위에 걸친다. 그러니까 비단옷을 입었으면은 문체가 너무 화려하니까, 남보기에 이상하니까 비단옷 입고 그 위에다가 호옷을 걸쳐 입는다. 호옷을 걸쳐 입으려면 비단옷을 애시당초 입지를 말든지. 좀 아이러니한 그런 소리 같지만, 옛날에 고대의 군자들은 혹 비단옷을 입으면은 그 위에다가 호옷을 걸쳐 입는다. 왜 그러느냐? 오기문지저여라. 오라고 하는 것은 선악이라고 할 적에는 악이지만 여기에서는 싫어한다, 미워한다 동사로 쓰여진 겁니다. 오기문지저여라. 그 문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런다. 요즘 옷 사건 때문에 청문회를 내가 가만히 봤는데, 그 밍크하고 옛날 사람들의 그 입는 옷하고 하도 그 바탕과 질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어려서 우리는 저런 시를 많이 외웠으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를 하는 사람, 군자를 하는 사람은 내면에 살찌는 것이 본질이지,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모습을 다른 사람께 보여주는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요즘 사람은 반대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꾸며대고, 나같이 코도 뻐끔하지만 정형수술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저도 안 하지만, 모습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강경에 아주 입에 대는 소리입니다. 모습 자체를 금강경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해가지고 원래 없는 걸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모습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옷을 입었니 안 입었니 해가지고 한 사람은 입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입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말했다 그러고 안 했다고 하는데, 국민 앞에서 자기 입으로는 입지 않고 뭐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그 마음에는 이미 환한 불빛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옛날 군자는 도를 하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예. 여기에 나오는 그런 본질이 문제지, 예. 밖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모습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비단 옷을 입으면은 호도옷을 가려입느냐? 그건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조건상 혐오감을 주는 겁니다, 그건. 예. 요즘 장관 부인들 잘 입고 다니고 좋은 옷 입으면은 국민들이 뭐라 그런 줄 알겠어요. 다 그 국민 세금 아닙니까? 예. 혹 비단 옷을 입을 계기가 되더라도 위에 있는 군자들은 그 위에다가 좀 호옷을 걸쳐 입는 게 좀 이상할란지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모습을 빛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 자체의 본질을 뺏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시로 군자는 아면이 일장하고 꼭 속에 옷을 입는 것이 여기서는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비웁니다. 군자는 안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남이 알든지 모르듯이 안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알아주고 몰라주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 내면적으로 수행을 하고 살기 때문에 아멘이란 말은 어둑어둑한 사이에 날로 그 수행이 밖으로 문체가 빛나고 이 장자는 빛날 장자입니다. 문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어렸을 때도 그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런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살았어요. 전혀 추운 겨울에도 호옷을 입고 70, 80일에도 벌벌 떠는 그런 어른. 국내에서도 문장 도덕하면 둘째 가란 그런 어른이 그렇게 생활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혀 말씀은 안 하지만 아면이 일장하고 어둑어둑한 사이에 아멘이란 말은 밖으로 보이는 것이 노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른은 마음씨가.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풍기는 것은 날마다 문장스럽고 장이 문장이란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그냥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눈깔만 하나 좀 이상하게 생겨도 그냥 텔레비에 광고로 나오고 그냥 까디비고 그랬었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멘이 일장. 이 살림살이가 굉장히 깊은 내용의 의미입니다. 군자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얘기에서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는 우리 보살님들을 전부 칭해서 군자라고 해도 되겠죠. 진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일신의 영달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과감히 버리고 그걸 군자라고 보면 됩니다. 시로 군자는 어둑어둑한 사이에 날로 문장이 드러나고 소인은 적연이 일망이라 남한테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꼭딱실히 분간을 해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서 그 사람은 선악이 분명하다. 그 사람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선악을 감싸야지요. 감싸는 입장. 그러니까 감싸지 않고 피안이나 차안을 구분하고 부처나 중생이나 네 것이나 내 것이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간 데는 벼슬이 높고 낮고 가정생활 속에서 자기 몫이 있습니다. 자기 몫이 있지만 그 몫 자체가 전체의 하나의 한 모습, 이론상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것이 뿌리가 돼야지 그 모습에 자기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자기 생각에 뿌리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은 원륭한 것은 잊어버리고 차별적인 모습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불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인들은 대개 보면은 적연이, 적이란 말은 저기 밝을 적자입니다. 그저 뭐 은행의 직원이라든가 애누리 없지요. 내가 아는 사람은 대학 다닐 때에는 사람이 온순했는데 은행에 취직을 하고 난 뒤 뒤에 보니까 한 10년 뒤에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더구만. 예. 너무너무 가리고 따지고 차별 속에 살다 보니까 원래 자기 푸근한 심성이 뭐냐면 잠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좋은 직업을 택해서 좋은 업을 지어라. 꼭 그게 뭐 좋은 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고급스럽고 기품적으로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하자는 것이라도 너를 만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 아니죠. 그렇지만 널 만들었고 왜 저 늙은이가 안 죽냐고 그 늙은이 죽도록 동네 면에서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업이 그래서 그래. 소인들은 적연이란 말이 밝을 적자 모습 그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데도 도하는 데는 너무 꼭딱실이 따지는 것, 그것은 차별적인 의미에 자기 마음이 집착해서 정착을 하기 때문에 그건 군자의 세계는 아니죠. 군자의 세계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알듯 모르듯한 상태에서 감싸주는 거. 그러니까 참으로 성인만이 사람을 미워할 줄 알고 사람을 좋아할 줄 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미워하는 개념도 하나의 모습에서 우러나와야지 좋은 쪽 나쁜 쪽으로 분간을 꼭딱시리 해가지고 한쪽으로 갈라놔두면은 그것이 어떤 같은 그 우리 진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인데 그쪽 차별적인 세계의 일변도 해버리면은 그 자체는 와해시키는 쪽으로 많이 의미가 기울이기 때문에 소인들은 적연이 분명하고 그러지만서도 일망 날로 찌그러 들어간다. 응? 내가 데리고 있는 학인 하나는 공부를 하는데 거의 24시간 책상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2시간 공부한 놈보다 더 못해. 가만히 그놈 행동하는 걸 보면은 24시간 학인들 선악 체크하고 앉아 있어. 맨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시비가 끝이 없어. 그 자기 살림 아니고 남이 살림이지 그건. 그러니까 자기의 공부가 그렇게 외형적으로 선악을 따지다 보면은 일망 날로 찌그러져 들어간다. 망이라고 하는 건 죽을 망자지만 마멸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비단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헛옷을 걸쳐 입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지만 내면의 질을 유지해서 살지 밖의 모습 차별적인데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살림살이. 그것이 바로 군자의 살림살이고 성인의 살림살이. 의금상경 옛날 아주 3000년 전 아주 무게 있는 시지요. 우리나라에 바둑, 세계에서 바둑 잘 두는 이창호가 있는데 걔는 말이 없으니까 해설을 잘 안 시켜요. 말하고 해설하다 보면 자기 생각하는 어떤 내면 세계를 많이 뺏긴다고 꼬매에 그 쫓겨난 게 벌써 소견이 터져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시나 소설을 못 써요. 원래 그건 바보 멍청이가 되고 말을 안 해야 창작이 나오는. 나도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하고 말 그만하고 나도 글 좀 써야 되겠어.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담이 불념하고 이게 유교의 최고의 유교의 인해도입니다. 유교의 최고 진리의 중형이라고 하는.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정치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정치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담이 불념하며 냉큼 접근했을 적에 맹물같이 아무 맛이 없지만
그 맛은 단술은 놔두면 쉬어 빠지고 그러지만 맹물은 쉬지를 않지요. 예. 담이 맛이 덤덤하지만서도 불념, 모든 사람이 모시며 살면 살수록 싫어하지를 않아. 좋아한다 나빠한다. 소인들의 사귐이란 것은 금방 만나면 좋다고 입을 핥고 쪽쪽 빨고 하루 저녁 살면 아주 그냥 무슨 만리장성을 따서 자더만 단물 싹 빼먹고 싹 사라집니다. 그건 어떤 차별적인 모습의 어떤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살림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요. 유교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담이 불념하며 저 사람은 맹물 같아. 초기에 우리 선생님은 선비들 세계에서 말이 없으니까 추현 선생은 재미가 없다고. 아무 재미가 없는 영감이라고. 재미가 없는 노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이질 않더만. 재미가 없는 대신 재미가 쏠쏠한 영감이에요. 예. 말이 없는 단박한 그 생활 속에 저절로 모든 사람들이 불념, 싫어할 염자지요. 간이 문하며 어떤 선생은 가서 보면 찬소리가 많고 그 뭐 그냥 그런 자기의 어떤 내면 세계를 국집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강요를 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러지만 물론 그것이 꼭 필요하겠지만 군자의 어디까지나 내면의 살림살이는 간이란 말은 간편하다 이 말이에요. 간편하다는 말은 쉽다 이 말입니다. 예. 간이 문하며 아주 간편하면서도 그 말은 쫓기가 쉬우면서도 문이란 말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그런 내면 속에 문체의 흐름이 흐른다. 우리 금강경도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라. 아상인상 중생상이 텅텅 비어서 공했을 적에 거기에서 공한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 차별적인 모습은 차별적인 모습이 바로 공한 모습이요. 공한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차별적인 모습이다. 아상인상 중생상이 공으로 환원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의 법금에 지나지 않는다. 뒤에 가면은 여로 여겨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번갯불 번쩍 비치는 것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뭐 전부 여로 여겨전 뭐 뒤에 나오지요. 6가지 모습이 금강경에. 간이 문하며 온일이라 항상 따뜻하면서도 리라고 하는 것은 조리가 있다 이 말이야. 따뜻하면서 멍청이같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른 옆에는 따뜻하지만 냉큼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런 게. 이 모습은 의금상경의 말을 풀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집 꾸미는 것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되새겨 산다면 남한테 흠집 잡힌 일은 안 할 거예요. 예, 남한테. 이승만 대통령 부인 미국 그 할망구가 항상 이승만 대통령 내이 바느질 하기가 즐거운 낙이라 그러고 어디 공식 석상에 가도 더덕더덕 기운 내일을 입고 가라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또 입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내일을 꾸며서 많이 입혔다고 그러더구만요. 네. 또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면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지원지 근하며 먼 데 있는 것이 가까운 데로 붙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가까운 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자리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부라든가 귀라든가 얻는 거 이런 거 선악 차별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 들어오는
부와 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 내면 세계로 붙어서 그것이 형성이 돼야지, 밖에서 들어오는 부라든가 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장관 자리도 달아나고, 총장 자리도 다 달아나고, 그러니까 밖의 벼슬이라든가 부와 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본질 자체는 그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내 본질의 마음,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안다, 그런 얘기죠. 지풍지자하며, 풍류라고 하는 것, 풍류라고 하는 것은 밖의 모습이지요. 춘풍양류라고 봄바람에 버들이 풀포돼가지고 봄바람에 능청하는 것도, 그것도 자연의 풍류고, 우리가 금강경 강의를 듣고 내 몸도 잊어버리고 차별적인 세계 잊어버리고 텅 비어있는 그 공간이 확보돼가지고 모든 비어있는 모습 속에 차별의 세계를 받아들여서 넉넉하게 사는 것, 그것도 풍류라 이 말이에요. 그 풍류 자체가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생계해서 그걸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 세계에 마음이 비인 공간을 확보됐을 적에 그 풍류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풍류가,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 밑에 따라오는 어디로 붙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 그런 얘기. 이런 글들을 한 5,000번씩 읽는 분들도 많아요. 5,000번씩 이런 내용 글들을. 이거 한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지풍지자하며, 이게 이제 고전이 바다라고 해서 그렇게 의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글을 쓰고 뭐래도 고전은 많이 시전 같은 것을 읽어서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고 그 뿌리 위에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쓴다는 것이 꽃이 되살아나고 풍류가 거기서 살아나야 돼요. 지원지 근하며, 먼 것이 가까운 데로 붙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게 알고, 지풍지자라, 풍류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안다라는 거. 조상 제사 지내가지고 음악을 울리는 것도 그것도 풍류고, 예악이라는 것이 다 한데 어울려지는 것도 정치하는데 다 유교의 풍류죠. 지미지현하며, 미묘하고 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알며,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날 적에는 부처님의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84,000 법문이 다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에 미묘한 모습으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며, 그렇게 되면은 가히 입덕이라 가히서 내 마음의 덕에 들어갈 수가 있다.